그 이전에 기록 문화와 비교를 한다면 삼국사기에는 지진이 87회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 때는 3회분 기록되어 있고 고려사만 하더라도 거의 300회의 지진에 관한 기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는 무려 2029회나 그 지진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그 한국에서 문제가 된 그 지진에 관한 기록도 만약에 정확한 사관이 있었다면 계속 기록해 나가고 원자력 문제나 방패장 문제도 부드럽게 해결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의 문화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고 이 상소제도가 촘촘히 발달한 것은 그만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의견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민주제도가 마련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에도 이런 그 조선시대의 구조를 잘 연구를 하다가 보면은 현재보다 훨씬 더 민주제도에 가까운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격쟁이라는 것은 꽹과리쟁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왕이 지방에 행차를 하면서 꽹과리나 징을 누가 치고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흔들면 왕이 나와서 이것이 무슨 일인고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면서 민원을 해결해 준 방법, 이것을 격쟁이라고 그럽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조선시대에는 그 왕이 그 신분을 감추고 그 암행어사 제도를 해서 민심을 살피고 도대체 이 민심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것을 세세히 살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어떻게 500년을 지탱할 수 있었는가는 그것이 단순한 탑다운 방식의 왕조 체제였기 때문에 또는 강요된 전체주의적인 거잖아요. 권위주의 사회가 왕조잖아요. 그것뿐 아니라 상당히 그 민주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진영 논리에 상관없이 즉 북한이나 남한이나 현재 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조선시대에 아주 촘촘하게 완성된 민주제도를 도입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떤 사회에도 이렇게 민주적인 그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었고 그런 사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권위주의적인 사회, 전체주의적인 사회에서 갖고 있는 불만을 해소하려면 조선시대의 이 민주적인 방법을 도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영적인 문제점, 전체주의가 갖고 있는 그 개인들의 불만,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 조선시대의 민주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천지에 이렇게 민주적인 제도를 갖고 있던 왕조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00년을 굉장히 그 존경과 그 사랑과 모든 미사여구를 쓸 수 있는 이런 거의 완벽한 그런 왕조가 지탱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외부의 공격이라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왕조가 잠시 흔들렸긴 하지만 그 조선 왕조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좋은 점이 아직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집회에 대한 갈망도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도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SNS 시대에도 굉장히 개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죠. 그런데 이런
민주적인 제도를 망치는 것이 바로 그 대중을 개돼지로 여기고 빌 게이츠가 주장하는 인구 축소를 위해서 위험한 그런 백신을 마치고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이 누구겠어요? 바로 문재인이죠. 문재인 정부의 허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북과 남이 자신들의 제도의 허점을 인정하고 그리고 오히려 조선시대의 민주제도를 철저히 구가를 하자 이래서 이런 쪽으로 간다면 그 해결점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것은 진영 논리를 벗어난 굉장히 완벽한 민주제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점차로 비슷한 구조로 가야지 무조건 세계화 세력이 세계 단일화를 위해서 진영을 어떻게 나누고 이런 쪽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문화적인 특성을 없애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그 민주주의에 익숙한 그런 분들의 뇌를 그 개돼지로 만드는 그런 위험한 백신을 맞춘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잘못이죠. 정치인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매스컴을 쥐고 매스컴 내용의 그 틀린 생각을 더 강조를 하고 맞는 생각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KBS의 수신료를 올린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세금 지원이 6,700억인데 1,000억을 적자를 냈다 그래요. KBS에서. 그래 놓고 이제 수신료 인상을 한다 그러는데 KBS 그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200만 원 정도라 그럽니다. 아니 그렇다면 거기 고위 그 임원들의 그 어떤 봉급을 줄이면 되는 것이지 이게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 기사도 없으면서 무조건 수신료를 올린다? 이것도 또 문제이죠. 그리고 또한 그 TK 지역에 낙선한 그 민주당 인사를 현재 정부 산하 요직에 집어넣었다 그럽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등. 아니 어떻게 TK 지역에서 낙선을 한 사람을 가지고 그래도 살려서 우리 사람이니까 어떤 중요 직업에 주고 그리고 경제적인 이권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충성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보살펴 줄게. 이런 게 지금 현 정부의 생각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온 자료를 보면 가령 조민의 경우는 허위 경력이 없었다면 경력난조차 못 채웠다라는 것이 현재 뉴스인데 이제 검찰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뉴스는 굉장히 적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추미애가 자기 아들은 면제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입대에 한 것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것이 거짓말이었대요. 왜냐하면 면제 대상에 들어갈 수 없는 대상이 바로 추미애 아들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그 매스컴에서 굉장히 적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매스컴 조작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서민 교수에 대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압력뿐 아니라 이것은 그 대깨문이라는 조직이 이분을 굉장히 끌어내리기 위해서 각종 짓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가령 대깨문 조직이 말한 그 오른쪽에 있는 걸 보세요. 내 지인이 지방 강연 하나를 취소해드렸습니다. 끌끌끌. 기생충 섬이나 어쩌고 저쩌고 서산에서 강연 취소됐지. 이건 내가 압력했다. 내가 대깨문이거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서민 교수가 그 현 정부의 문제를 집어낸 것은 현 정부를 사랑해서 그런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식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냥 이뻐 하면은 그 자식은 망조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 서민 교수는 현 정치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특정하게 어떤 것을 지적한 것이라 보이더라도 사실은 전체 구도 속에서 보면은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 정치가 지나치게 그 현 정부가 그 독일식의 것을 많이 따르고 있는 건 아시죠? 독일 정책 같은 것을. 근데 이 오늘 자료인데요. 이걸 보자면 베를린의 임대료가 굉장히 올라가는 추세다. 왜냐하면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하기 때문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자면 현재 그 인구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비대면 사회로 갈수록 인구가 분산됩니다. 그렇다면 대도시의 그 임대료가 인상되는 것도 꺾여야 되는데 정책을 잘못해서 한국도 그 임대료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가 그러니까 독일이 뭐 선진국이니까 무조건 따라한다. 이것도 모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모순점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제가 뭐 적극적으로 요새는 오히려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전혀 현 정부의 문제점을 동참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지사는. 그러면 무슨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현 정부나 더민주당이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데 같이 가자 쪽으로 이재명 지사가 간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전부터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의 홍보비를 가지고 타임지에다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광고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보통 그 자본주의에서는 광고를 내주는 광고비를 쓰는 쪽에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구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굉장히 많이 띄워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자체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첫째.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자면 기본소득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피케티가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를 했고 최근 뉴스예요. 이 책을 쓰면서 기본소득은 문제가 있다. 기본소득을 하면 고소득에게도 세금의 일부가 가는 거다. 그럴 필요가 없다. 최저소득의 수혜자의 범위를 넓히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제가 생각하던 것이지만 이 피케티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뭐 파리 경제대 교수라고 하는데 제가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아무튼 이 사람도 최저소득의 수혜자를 넓히자. 이것이 선진국에서 지금 추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식으로 기본소득 자체를 중시한다는 건 문제가 큽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만 지역화폐제의 그 중요성은 그 순환경제를 이루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소득 자체를 중시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기본소득을 이렇게 띄워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그 외국에서 중요한 매스컴에서 띄워준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국감에 나가겠다. 한동훈 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봉쇄를 하는 것이 더민주당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말할 권리마저 막는 거니까 이 스스로 문제가 크다. 현 정치세가. 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